이번에는 이너 클래스와 이너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할게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이너 클래스 앤 이너 인터페이스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클래스부터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클래스의 패키지에는 섹션 공안에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라고 하고요. 자, EX 공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제일 먼저 그 이너 클래스,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에 대한 객체 생성을 하는 걸 먼저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멤버를 접속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라서, 자, create object 이름을 조금 길게 짓겠습니다. 자, access member 라고 짓겠습니다. 이름이 좀 다소 길긴 하지만 일단 제목만 보면 뭘 하는지는 알겠죠. 자, 일단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멤버랑 동급이 이너 클래스죠. 자, 그럼 일단 클래스 A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거기 안에다가 4개의 필드를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4개의 필드를요, 각각 접근 지정자를 다르게 정의하겠습니다. 자, int A는 3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protected int B는 4. 이번에는 int C는 5라고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 int라고 놓고 있지만, 당연히 다른 것도 다 되는 거죠. 자, int D는 6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접근 지정자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접근 지정자를 가지고 있는 필드를 일단 정의를 했고요. 자, 메서드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자, 메서드 하나, 이 ABC라고 하는 메서드에서는요, 그냥, 출력만 하겠습니다. 자기는 A 클래스의 메서드다라고 하는 것만.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필드 4개, 메서드 하나,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너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이너 클래스인데, 앞에 스태틱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는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대로 정확한 이름을 쓰겠습니다.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입니다. 자, 그럼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는 A라고 하는 공간 안에 지금 또 정의를 할 거고요. 클래스 이름은 B라고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B.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클래스 B 안에는요, BCD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정의를 할 거고요. 이 BCD 메서드 안에서 출력을 할 텐데, 자, 보세요. 여기서 A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금 A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다 넣었거든요. 이너 클래스로 넣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는 A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멤버들이 있죠. 그럼 멤버를 한번 다 불러볼까요? 첫 번째 멤버는 필드입니다. 4개가 있죠. 두 번째 멤버는 메서드입니다. 자, 세 번째 멤버가 뭐예요?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세 가지들은 각각 동급의 멤버입니다. 그럼 동급의 멤버들끼리는 서로서로 얼마든지 가져다가 부를 수 있다는 소리죠. 자, 지금 여기 ABC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ABCD라고 하는 이 필드를 갖다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A, B, C, D 이렇게 출력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되죠. 같은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스턴스 B라고 하는 것도 클래스 A의 멤버이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 B라고 하는 것 안에서 여기 있는 ABC라고 하는 메서드나 또는 필드 ABCD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아우터 클래스의 필드 사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스템 옵션 프린트 라인 해놓고 여기다 A를 출력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자, 접근 지정자가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퍼블릭부터 프라이빗까지 어떤 지정자든지 간에 이너 클래스 안에서는 자기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의 ABCD를 얼마든지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아우터 클래스의 필드뿐만 아니라 아우터 클래스의 메서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우터 클래스의 메서드 호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아우터 클래스의 메서드는 ABC라고 하는 메서드밖에 없죠. 자, 그걸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ABC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렇게 호출이 잘 될 거고요. ABCD라고 하는 이 필드라고 하는 것도 바깥에 있는 아우터 클래스에 있는 놈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클래스 B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클래스 A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A 클래스의 이너 인터페이스,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당연히 바깥에다가 정의를 해도 상관없겠죠. 클래스 바깥에다가. 그러면 왜 바깥에다 정의하지 않고 안에다 정의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클래스 B라고 하는 것을 이너 클래스로 정의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A라고 하는 클래스랑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을 클래스 B로 더 추가로 정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B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에서는 A라고 하는 필드를 사용하거나 메서드를 사용할 경우가 되게 많은 경우죠. 만약에 이 경우에 클래스 B라고 하는 것을 바깥에다가 선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뱃속에서는 A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객체 뱃속에 있는 필드나 메서드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어차피 이 B라고 하는 것은 A 뱃속에서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B라고 하는 클래스를 A 뱃속에다 넣음으로 해서 특별히 A 클래스의 객체 생성 없이 여기서 얼마든지 필드나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멤버를 어떻게 접근했는지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나마나 그냥 막 가져다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화면을 조금 나누고요. 이번에는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생성하는 경우가 조금 특이하죠. 생겨먹은 게 조금 특이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생성. 자, 단계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것을 출력해보라, 내지는 A라고 하는 것을 화면에다가 뭐 출력하거나 A라고 하는 값에다가 지금 3인데 5를 집어 넣거나 다시 말해서 A의 멤버인 필드에다가 어떤 값을 넣거나 빼거나 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객체 만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 단계는 객체 생성해야 됩니다. A에는 UA.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객체 생성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객체를 생성하냐면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 생성해야 되겠죠. 아우터 클래스 객체 생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A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돼야 A라고 하는 클래스 뱃속에 있는 멤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스턴스 멤버들을요.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로 이제 비로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객체 생성을 했었으니까 멤버를 사용해 볼게요. 멤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라고 하는 참조 변수에다 점 찍어 봤습니다. 그럼 여기 ABC라고 하는 것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ABC라고 하는 메서드도 보일 거란 말이죠. 얘도 보이고 여기 있는 ABC라고 하는 세 개도 보입니다. 왜 D는 안 보일까요? D라고 하는 건 프라이빗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접근 지정자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객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여기 A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누굴 만들 수 있냐면 이 B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바로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B라고 하는 클래스도 이 껍데기 객체가 만들어져야지 이제 얘가 비로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타입을 먼저 선해 볼게요. 자, B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클래스 B라고 하는 것은 A 클래스 내부에 있는 이너 클래스이기 때문에 모든 이너 클래스는 항상 표현을 할 때 바깥에 아우터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결국에는 B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이 클래스의 타입은 A.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의 이름을 그냥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new A.B. 자,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A.B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동작을 하지 않아요. A.B라고 하는 요게 A.B라고 하는 요거는 인터페이스일 때만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자, 나중에 인터페이스 배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A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냐면요. A라고 하는 객체를 뱃속에 있는 멤버란 말이죠. 이 B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멤버들은요. 참조 변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점을 땅 찍어요. 자, 그러면 조금 특이한 형태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new B라고 하는 것처럼 만든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A라고 하는 객체 뱃속에 가면 이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클래스를 쳐다보면서 이제 new B 하고 나서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이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B의 객체는 정확하게 어떤 객체냐면 A 뱃속에 있는 B의 객체다라고 하는 의미로 A.B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긴 모양은 특이하지만요. 기본적인 멤버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또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메서드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B라고 하는 메서드 참조 변수 안에는요. BC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왼쪽으로 당기고요. 자, 실행시키면
3, 4, 5, 6 A 클래스 ABC 메서드.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ABC라고 하는 것은 얘를 호출했었으니까요. 자, ABCD라고 하는 필드 메서드, 모든 4개의 필드와 그 다음에 아우터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메서드를 그냥 그대로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너 클래스,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깥의 걸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너 클래스의 특징인 거고요. 인스턴스의 특징은 뭐냐면 바깥의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지 그 안에 있는 클래스의 생성사를 호출할 수 있다. 자, 요 문법이 바로 인스턴스라고 하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법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의 두 번째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번호는 EX2번이라고 하고요. 자, 유스 멤버 아우터 클래스의 멤버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터 클래스 멤버는 이미 벌써 아까도 사용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멤버가 이너 클래스와 아우터 클래스의 멤버들의 이름이 중복될 때 또는 메서드의 이름이 중복될 때 어떻게 호출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시면 같이 풀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자, 클래스 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int A는 3이라고 정의하고 int B는 4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필드 두 개가 지금 있네요. 메서드 하나도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고요. 여기는 A 클래스 메서드라고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A 클래스 메서드. 자, 그러면 지금 A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필드 두 개와 메서드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너 클래스를 정의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클래스 B라고 이렇게 만들 건데요. 자, 이제는 여기 뱃속에서는 메서드를 만들던 뭘 만들든지 간에 그 안에서 다 뭘 쓸 수 있다고요? 여기 바깥에 있는 모든 필드와 메서드를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전 예제에서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다른 거냐면 이 클래스 B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A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O라고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인스턴스 B라고 하는 놈은 A랑 B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만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보이드 C라고 하는 이름으로 똑같은 ABC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B 클래스 메서드라고 써야 되겠죠. B 클래스 메서드. 자, 그럼 보세요. 자, A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AB라고 하는 필드 하나랑 두 개랑 메서드 하나, B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에, 다시 말해서 B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너 클래스인데 거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AB, ABC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절대 혼돈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절대로 상속이 아니죠. 오버라이딩이 아닙니다.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클래스에서 물려받은 걸 자식 클래스가 쓰는 거고, 여기서는 억세스를 할 수 있다는 소리지 자기 뱃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요. 여기 뱃속에서 만약에 ABC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 정의하지 않아도 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받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 뱃속에 들어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다른 쪽에 있는, 여기 있는 멤버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절대로 상속관계가 아니죠. 자, 그거 잠깐 높아집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BC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메서드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자, 필드와 메서드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번. 시스템자 아웃점 프린트 라인 하고 나서요. 여기서 A를 하나 출력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B를 출력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A, B, C를 출력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것은 누구께 호출될까요?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건 누구께 호출될까요? 마찬가지로 A, B, C는 누구께 호출될까요? 라고 하는 게 일단 질문입니다. 자, 일단 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여기에도 있고요.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B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A, B, C도 마찬가지죠. 내가 껍데기 있는 클래스랑 똑같은 이름을 한 번씩 또 정했었으니까 이너 클래스에서 실제로 얘가 억세스할 수 있는 모든 메서드나 필드는 다 두 개씩인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호출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직관적으로 이해하셨겠죠? 모든 필드와 메서드가 클래스 내부에서 쓸 때는 반드시
어떤 객체 소속의 필드를 쓸 건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죠. 모든 필드와 메서드는 싹이 다 앞에 누구점 필드, 누구점 메서드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모든 멤버들은.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썼잖아요. 자, 그렇게 안 쓰면 자동으로 클래스 내부에서는 누구를 붙여준다고요? 자, 디스점이라고 하는 것을 컴파일러가 자동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것의 얘의 의미는 결국에는 dis.a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거는 dis.b가 되는 거고, 자, 제일 밑에 것도 dis.abc가 되는 거죠. 그럼 dis.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내 거 abc, 내 거 a, 내 거 b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여기는 5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6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는 B 클래스의 메서드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A, B, A, B, C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요. 이너 클래스의 멤버를 호출하거나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차피 액세스 할 수 있는 거는 바깥의 것도 액세스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연찮게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거를 호출했는데 내가 바깥의 걸 호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남은 겁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지금 2번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아우터 클래스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우터 클래스의 멤버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여기 AB, ABC 이렇게 쓰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안쪽에 거 호출된다고요. 자기 거. 그럼 여기 앞에다 무언가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 무언가를 어떻게 써주냐면 아우터 클래스를 쓸 때는 a.dis.a 다시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마찬가지로 a.dis.b 다시 말해서 여기 a라고 하는 것이 바깥쪽 클래스의 이름을 써주고요. 바깥쪽 클래스 이름에 dis를 써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것의 이만큼의 이름 a.dis의 의미가 뭐냐면 바깥쪽 클래스의 dis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너 클래스이기 때문에 보통 클래스 내부에서 dis라고 쓰면 자신의 객체를 얘기하는 건데 얘도 지금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dis를 얘기하면 A를 얘기 안 하고 B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바깥쪽 클래스, 안쪽 클래스에서 바깥쪽 클래스의 객체를 지칭할 때는 dis라고 지칭하지 않고 그렇게 못하죠. dis라고 하게 되면 B를 가리킬 테니까. 그래서 새로운 문법이 나온 게 바깥쪽 클래스.dis 라고 쓰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써야 될까요? a.dis.abc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결과가 달라지겠죠. 여기는 3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4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A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겠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썼던 대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나누고요. 자, 메인 함수 먼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객체 생성해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outer 클래스 객체 생성. 자, 그럼 바깥에 거 껍데기 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AA는 UA라고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샵 2번. 이번에는 inner 클래스 객체 생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깥의 쪽으로만 가능하다고 했고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타입은 반드시 이너 클래스는 바깥쪽 타입부터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바깥쪽 참조 객체를 통해서만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b.bcd 한번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 이 bcd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이제 얘를 호출할 거고요. 이것이 이제 호출되어지면 결과들이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쓰셨던 대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5, 6 B 클래스, 3, 4 A 클래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너 클래스에서는 바깥쪽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를, 자기를 감싸고 있는 모든 멤버를 얼마든지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요. 만에 하나 클래스, 필드나 메서드 이름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바깥쪽, 안쪽을 선택해서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태틱 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EX0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패키지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스태틱 이너 클래스. 스태틱 이너 클래스 라고 하는 것을 만들 거고요. EX01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름은 똑같이 만들게요. 일단 create object, static inner class에 대한 객체를 생성하는 걸 먼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static inner class 안에서 멤버를, 바깥에 있는 멤버를 호출하는 것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이너 클래스이긴 한데 스태틱이 붙어있는 스태틱 이너 클래스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A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변수로 필드로 3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태틱이라고 하는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B는 4. 결국에는 지금 여기는 필드가 두 개가 있는데 A라고 하는 바깥쪽 클래스에는 필드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일반이고요. 인스턴스 필드라고 부르죠. 하나는 정적 필드, 스태틱 필드입니다. 자,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1인데, 메서드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스턴스 메서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메서드 2를 만들 건데요. 메서드 2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스태틱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메서드 2. 자, 그럼 보세요. 결국에는 여기에는 메서드가 하나씩 있고요. 마찬가지로 필드가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는 인스턴스, 하나는 스태틱. 자, 이 경우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너 클래스를 만들 텐데 그 이너 클래스를 바로 스태틱 이너 클래스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 클래스의 껍데기의 바깥에 있는 멤버들 있죠. 자, 이 지금 두 개의 필드와 두 개의 메서드 중에서 어떤 것들은 억세스가 가능하고 어떤 것은 억세스가 가능하지 않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래스 B를 선언할 텐데 이 클래스 B를 뭐로 선언하겠다고요? 스태틱으로 선언하겠다고요. 자, 그럼 거기 안에다 BCD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여기에다가 똑같이 앞에서 했던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A를 출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ystem.out.println B를 출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서드를 출력을 해볼게요. 샵 2번 여기는 메서드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메서드 호출 필드 사용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메서드 1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쓸 거고요. 호출할 거고요. 이번엔 메서드 2라고 한 메서드를 호출하겠습니다. 자, 밑줄 그어진 위치만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고 하더라도 어디 부분이 정확하게 에러가 나는지 일단 아시겠죠? 자, 이것만 갖고 알 수 있는 상황이 뭔가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바깥에 있는 모든 필드를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태틱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들만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했었죠. 너무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뱃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객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만 구성이 돼야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여기 있는 인스턴스 메서드 1이라고 하는 것과 인스턴스 필드 A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객체를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제 얘는 객체를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는 꼴이 된단 말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만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스태틱은 그게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스태틱 클래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스태틱만 가능한 겁니다. 자, 스태틱만 포함 가능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 그대로 카피해서요.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류나는 부분은 일단은 주석 처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셨던 거는 외부에 억세스할 수 있는 멤버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억세스가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그럼 스태틱 클래스라고 하는 것, 스태틱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얘도 스태틱이거든요. 그럼 앞에서 배웠던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지 여기에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거랑 비교하게 되면 얘는 스태틱이니까 껍데기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얘의 생성자를 바로 호출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객체 생성이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첫 번째 1번. 자 보세요. 스태틱 이너 클래스라고 할게요. 이너 클래스의 객체 생성입니다. 자, 그럼 일단 타입은 그게 스태틱이든 스태틱이 아니든 일단 외부의 클래스 타입은, 그러니까 내부의 이너 클래스 타입은 항상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B는 바로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왜? B라고 하는 것이 스태틱이니까. 다만 이 B라고 하는 클래스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A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에 생성자를 호출할 때도 바깥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이만큼 대신에 참조 변수 A를 썼던 게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앞에 new를 써야 되지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바로 객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훨씬 편하죠. 자, 그럼 이제 메서드 바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서드 호출하게 되면 B라고 하는 것 뱃속에는 BCD라는 메서드가 있으니까 그대로 호출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냥 바깥에 있는 것들이 다 호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스태틱, 다시 말해서 4라고 하는 것과 스태틱 메서드 두 가지가 호출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 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패키지도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이너 클래스, 로컬 이너 클래스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EX0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름은 첫 번째로 액세스 멤버 로컬 베리어블. 자, 무슨 소리냐면 외부에 있는 멤버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변수, 다른 지역 변수도 한번 사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이너 클래스입니다. 자, 클래스 A라고 일단 선언을 하고요. 여기다가 int A는 3. 자, 그 다음에 void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A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지금 abc라고 하는 메서드가 들어가 있죠. 이 메서드 안에 정의되는 이너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는 지역 이너 클래스라고 한단 말이죠. 마치 클래스 바깥에 만들어지는 변수를 우리는 필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메서드 안에 만들어지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불렀던 것처럼 클래스 안에 바로 들어가 있는 것을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라고 했고 메서드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지역 이너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메서드하게 지역 변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O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지역 변수입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요? 필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필드랑 지역 변수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그 필드 ABC라는 메서드 안에다가 여기서 이제 지역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이너 클래스입니다. 자, 지역 이너 클래스 정의가 뭐라고요? 메서드 안에다 만드는 거라고요. 자, 그럼 클래스 B라고 그러겠습니다. 자, 그리고 void bcd라고 씁니다. 자, 그럼 보세요. B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지금 bc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어차피 클래스 내부에는 필드 메서드 생성자 이너 클래스 그거 말고는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메서드를 만들어 놔야지 여기다가 뭐 다른 걸 호출하든지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 지금 두 줄의 코드를 썼습니다. B라고 썼죠.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제가 아까 위에다가 썼는데 A는 필드입니까? 지역 변수입니까? 필드죠. B라고 하는 건 지역 변수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지금 메서드라고 하는 요 abc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했는데 그렇게 되면 얘도 어차피 이너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정의는 어떻다고요? A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바깥의 멤버를 사용할 수 있죠. 자, 거기에 더해서 지역 변수, 다시 말해서 자기랑 동등한 메서드 안에 있는 지역 변수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필드든 지역 변수든 다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지역 이너 클래스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 변수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abc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자, abc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정의된 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메서드 안에서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지역 이너 클래스를 선언을 하게 되면 여기에 바로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bb는 new b라고 이렇게 쓸까요? 자, 저 b라고 만들어놨네요. bb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역 변수랑 이름이 충돌이 돼서 bb라고 쓸게요. 자, 그럼 bb.bcd라고 이렇게 해서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지역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놈을 선언을 해놓고 어차피 이 메서드가 진행이 되고 나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놈들은 이제 다시 억세스할 수가 없단 말이죠. 메모리에서 사라지니까. 물론 지역 이너 클래스는 클래스 영역에 일단 존재는 합니다.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존재는 하지만 일단은 여기는 참조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사라지니까 여기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메서드 안에서.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 이너 클래스는 한 번 사용하고 말 거.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B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BB라고 하는 것이
객체를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BB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D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BCD 호출하면 결국에는 A가 호출되고 B가 호출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외부에서 한번 그 놈을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나는 지금 여기 제가 마킹하는 박스 친 이 부분을 호출하기 위해선, 이 부분을 실행시키기 위해선 A라고 하는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에서 ABC를 호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A라고 하는 객체 만드는 건 그냥 일반 클래스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C를 호출하기만 하면 내부적으로 실제로 B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서 객체까지 생성된 다음에 거기 안에서 BCD 메서드를 호출하고 나서 메서드를 아예 종료를 할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객체 생성하고 메서드 호출하는 건 그냥 너무 명확합니다. 자, 바로 한번 해쓸게요. 객체 생성 및 메서드 호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A는 UA라고 쓰고요. 자, A.ABC 라고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ABC가 호출되는 순간에 바로 얘가 호출되겠죠. 그러면 얘가 진행이 되면서 B라고 하는 클래스가 사용이 되어지고 그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BB는 UB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 결과는 A랑 B 값이 정확하게 3과 5가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지역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필드도 사용할 수 있고 자기랑 같은 메서드에 있는 지역 변수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지금 그 차이점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값을 바꾸는 코드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값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오류가 안 나는데 밑에 건 오류가 나죠. 왜 오류가 날까요? 자,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B라고 하는 지역 이너 클래스에서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지역 변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파이널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파이널이라고 쓰셔야 원래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키워드가 붙은 필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또는 메서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다는 소리는 무슨 의미예요? 그 값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여기다가 파이널 붙이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내가 여기 이너 클래스에서 지역 이너 클래스에서 그 값을 사용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여기다가 파이널을 붙여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여기 파이널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는 이미 여기에서 사용하는 순간에 파이널이 되었습니다. 파이널이 된 거기 때문에 절대 그 값을 추가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내부 클래스에서 지역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자, 지역 이너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는 자동으로 파이널로 선언됩니다. 자,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왜 B라고 하는 값이 오류가 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널이기 때문에 값을 변경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예제로요. 이렇게 이너 클래스를 사용했을 때 그게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이던 스태틱 이너 클래스이던 또는 지역 이너 클래스이던 이너 클래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너 클래스를 사용했을 때 실제 만들어지는 클래스 점 클래스 파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예제를 만들고요. 클래스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X 2번으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ed class names라고 쓸까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클래스를 지금 만들 건데 그냥 여기다가 원형만 만들게요. 내용부는 정의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void abc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void bc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안에다 다시 이너 클래스, 지역 이너 클래스죠. 클래스 B라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 C라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런데 BCD라고 하는 메서드 내부에서는요, 다른 지역 이너 클래스랑, 다른 이너 클래스랑은 다르게 얘는 메서드 내부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메서드와 이 메서드는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거죠. 메모리에서도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일한 클래스 이름을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클래스 C라고 할 거고요. 클래스 D라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로 얘를 저장하게 되면 자동으로 컴파일이 될 거고요. 그럼 그렇게 컴파일이 되어지면 어떤 클래스 파일들이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로 가야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윈도우에서 이클립스에서 제공하는 내비게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를 선택하시고요. 쇼 뷰를 보시게 되면 여기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터를 누르시면 여기 밑에 내비게이터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걸 이쪽에다 좀 추가를 할게요. 자, 그럼 프로젝트 패키지와 내비게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가 그대로 여기 보이는 겁니다. 여기 지금 프로젝트 폴더죠? 그럼 그게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소스랑 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소스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비게이터에서는 빈 폴더까지 보이거든요. 빈 폴더가 클래스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섹션 세 번째에 요 예제죠. 자,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A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게 A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자, A 달러에다가 숫자가 붙는다고 썼죠. 숫자가 붙습니다. 지역 인어 클래스는 A 달러에다가 바로 하위 클래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1, 2, 1, 2 이렇게 붙는 거죠. 자, 그러면 C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C1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B, C, D가 만들어질 때는 C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인어 클래스는 중복 때문에 여기 가운데 숫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것 안에 2가 들어간 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이 나온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결국에는 B, C, D라고 하는 지역 인어 클래스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111 이렇게 나온 거고요. C라고 하는 클래스는 지역 인어 클래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1과 2로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도 클래스니까 당연히 얘도 하나 나온 거고요. 자, 그럼 이 코드를 딱 보자마자 얘를 컴파일 하게 되면 어떤 클래스가 나올지 여러분이 다 맞히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열은 김에 앞에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예제들도 보시면 앞에 예제들은 첫 번째 거는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거든요.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는 그냥 바깥에 거 클래스 점 안에 거 클래스, 점이 아니라 바깥에 거 클래스 달러 안에 거 클래스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요. 스태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태틱도 바깥에 거 클래스 달러 안에 거 클래스, 내부 클래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지역 인어 클래스만 그 사이에 이렇게 넘버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넘버링이 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는 여러분들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와 스태틱 이너 클래스 그리고 메서드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 이너 클래스 이렇게 세 가지 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각각의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아우터 클래스의 멤버를 접근하는 방법 또 접근할 수 있는 가부의 여부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